네, 이번 교육과정에서 행렬이 처음 추가가 됐는데요. 네, 행렬은 이게 처음 보시는 거라서 얘는 이런 녀석이구나 정도로만 공부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원래 교육과정에 있었다가 새로 부활한 녀석인데 이제 옛날에 비해서 배우는 양도 많이 줄었고요.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행렬이 뭔지, 그리고 또 용어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연산도 덧셈, 뺄셈, 곱셈 요 세 가지 정도만 이제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이제 그 연산에 대한 성질 한번 보고요. 그래서 얘는 그냥 문제 같이 풀면서 이런 녀석이 있구나 정도로만 공부를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일단 쭉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일단 정리를 해볼게요. 자, 행렬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행과 열로 이루어진 녀석을 말하는 건데, 자, 이렇게 가로줄을 우리가 행이라고 부르죠. 행이 있고 세로줄을 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이 행과 가로줄 행과 세로줄 열로 구성이 되어 있는 요한 괄호 하나를 우리가 행렬이라고 부를 거고, 자, 행렬의 뜻. 자, 수나 문자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하여 괄호로 묶은 것이라고 되어 있죠. 얘가 원래 처음 나오게 된 이유는, 그러니까 배우는 이유는요, 연립방 정식 좀 쉽게 풀기 위해서 배운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대학교를 가셔가지고 이공계 쪽으로 계속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은 이제 뭐 선형대 수학이라든지 아니 뭐 기하 같은 단원에서 벡터 같은 단원에서 뭐 1차 변환이라던가 아니 연립방 정식을 풀 때 행렬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실 겁니다. 고등학교 때는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고, 고등학교 때는 그냥 행렬이 뭔지 이런 녀석이 있구나 정도로만 공부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행렬의 성분, 행렬을 이루는 각각의 수나 문자라고 해서 행렬의 in과 j열이 만나는 위치를 그 행렬의 i, j 성분이라고 하고요. 기호로는 a라는 미지수 아래에다가 ij를 써 넣으면 된다.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이제 예시로, 자, 괄호 안에 얘는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열이잖아. 따라서 1,1 성분이라고도 부르고요. 아니면은 어떻게 a의 11이라고도 쓴다. 얘는 첫 번째 행의 두 번째 열이죠. 따라서 1,2 성분 또는 a의 1, 2라고도 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몇 행, 몇 열에 있는 성분인지를 우리가 기호로 나타낼 수 있다. 자, 서로 같은 행렬 똑같이 생기면 되는 거죠. 두 행렬 A, B가 같은 꼴이다. 이 같은 꼴이라는 게 뭐냐면, 자, 만약에 행렬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자, 열을 두 개 잡아봅시다. 1, 2, 3, 2, 3, 4 이렇게 행을 두 개 잡고요. 열을 세 개 잡아볼게요. 그럼 얘는 몇 행, 몇 열 행렬이죠? 2행, 3열 행렬이죠.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2 곱하기 3 행렬이라고 부를 거야.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행의 개수, 열의 개수 들어가면 되는 거죠. 2 곱하기 3 행렬 또는 2 by 3 행렬이라고도 부릅니다. 바이가 2바이가 아닌데 2 by 3 행렬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래서 m개행과 n개 열로 이루어진 행렬을 m 곱하기 n 행렬이라고 하고, n 곱하기 n 행이랑 열의 개수가 똑같으면 얘를 뭐라고? n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부른다. 네, 잠깐 확인하고 왔는데 바이가 맞네요. 이렇게 2 by 3 표기도 맞고 읽을 때도 2 by 3라는 이렇게 행렬이라고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 같은 행렬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같은 꼴이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m 곱하기 n 요 행의 개수랑 열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행의 개수, 열의 개수가 같은 상태로 또 뭐까지? 각각 대응하는 성분까지 어떠면은 같으면은 요 행렬을 서로 같은 행렬 A, B라고 한다. 보통 행렬은 대문자 A, B, 뭐 C 이렇게 나타냅니다. 같다 기호는 등호 나타내시면 되고요. 자, 덧셈 뺄셈 실습에 굉장히 쉬워요. 자, 일단은 덧셈 뺄셈 실습에는 뭐가 같아야 되고요. 같은 꼴일 때만 정의가 되고요. 같은 꼴 두 행렬에 대해서 더하고 빼래. 그럼 각각 대응하는 성분끼리 더하고 빼주시면 돼요.
실수배는 요 K를 모든 성분에다가 KB 해주시면 되고, 자,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요 녀석 우리 알고 있던 그대로 교환법칙 성립, 결합법칙 성립, 분배법칙도 성립 이렇게 가주면은 되더라. 참고로 모든 성분이 0이면은 0 행렬이라고 하고, 모든 성분의 부호가 반대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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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준 거를 마이너스 A 행렬이라고도 부른다. 자, 교과서 문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얘는 몇 곱하기 몇? 2행 1열 2 by 1 행렬. 얘는 1행 3열 1 by 3 행렬. 얘는 2 by 2 정사각 행렬 2 by 3 행렬. 자, 3,2성분 구하래. 세 번째 행의 두 번째 열 정답은 1 나오고요. 2행의 모든 성분의 합, 2행의 모든 성분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3. 1열이래. 1열의 모든 성분의 합 다 더해서 이게 얼마냐? 다 더해서 는 4 나오겠네요. 오케이. 자, 같은 행렬이다. 그럼 대응하는 성분끼리 같아야 되는 거니까 A는 마이너스 3, 그리고 B는 4, C는 4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덧셈 실수배 대응하는 성분끼리 더해주시면 돼요. 1행 1열 성분끼리 더해서 마이너스 1. 자, 1행 2열 성분끼리 더해서 5가 정답. 콤마 쓰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1행 1열 더해서 마이너스 1 더해서 3. 얘는 1, 얘는 4. 마이너스 1, 3, 1, 4. 2 by 2 정사각 행렬 나온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 거죠. 자, 실수배 A에다가 5배에서 B에다가 3배에서 2개를 빼래. 5배 5, 15, 마이너스 10, 0, 3배 3, 6, 3, 마이너스 3 2개를 빼니까 1행 1열 빼가지고 2, 그 다음에 9, 그 다음 마이너스 13, 플러스 3 이렇게 나오겠죠. 얘도 계산해 보시고요. 자, X행렬을 구해라. 그럼 X로 정리 먼저 하고 가. X행렬은 누구에다가 누구? B에다가 A 빼면 되겠네. B행렬에다가 A행렬 빼면 되는 거니까 2에서 0 뺐을 때 2, 그 다음 1에다가 2 빼서 마이너스 1, 그 다음 2,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가주면 되겠죠. 덧셈 뺄셈 문제 싹 다 보고 옵시다. 곱셈이 좀 중요하거든요. 덧셈 뺄셈은 빠르게 보고 올게요. 자, 2차 정사각행렬이래요. 2 by 2 정사각행렬이라는 거지. 행이 2개, 열도 2개. 자, 그럼 가봅시다. IJ에다가 11 대입하면 이제 1행 1열 성분 구하는 거야. 11 대입해서 1. 자, 12 대입해 볼까요? 1행 2열. 12 대입해서 얘는 2. 자, 2,1. 2행 1열 성분 구해 볼까요? 2제곱해서 1. 만나서 없어지네요. 4. 그 다음에 2랑 2 대입해서 2,2행렬은 2,2 성분은요 4에다가 2 더해서 6에다가 1 빼니까 5가 정답. 어렵지 않죠? 밑에 정의 따라서 이제 성분 다 구해 보시고, 자, AB가 같아야 되는데 그럼 X제곱은 A랑 같고요. 뭐 쓸까 아니면은 씁시다. X제곱은 A랑 같고요. 또 4는 X-Y랑 같고요. 또 2는 XY랑 같고요. 그리고 Y제곱은 B랑 같네요. 자, 그럼 여기에서 미지수 4개 AB, XY 4개에다가 식도 4개니까 연립방정식을 풀면은 안 풀리진 않을 건데 어때요? 어디서부터 연립할지 좀 감이 안 오죠? 항상 수학 문제 푸실 때 문제에서 마지막 물어보는 요 시계값 확인하고 갑시다. 자, A랑 B를 더한 A 플러스 B를 구하래. A, B를 더하면은 다시 말해 누구누구 더한 X제곱이랑 Y제곱을 더한 제곱의 합 구하면 되는구나. 그럼 차가 4로 주어졌고 곱이 2로 주어졌어. 그럼 차를 어떻게? 차를 제곱한 다음에 곱을 몇 개? 곱을 2개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4, 4, 16에다가 2는 4를 더해서 정답은 20 나오겠네. 곱셈 공식 변형 어렵지 않죠? 그냥 서로 같은 행렬이다 라고 하면은 대응하는 성분끼리 같으면 된다. 어렵지 않고요. 자, 덧셈 뺄셈 얘도 x 먼저 정리하고 갑시다. 2x에다가 마이너스 x 이항시켜서 3x 가요. 자, 마이너스 2b 이항시켜서 플러스 2b, a에다가 2b 더하면 되겠네요. a에다가 2b 더한 다음에 마지막에 3으로 나눠봅시다. 자, a에다가 2b 2배씩 해준 다음에 자, 더해보세요. 2랑 2 더해서 4, 그 다음에 1. 그리고 계산 틀린 거 없죠? 분수가 나오네. 네.
자, 그럼 2배에서 4랑 1이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랑 6 나오네. 그럼 요 녀석을 이제 3으로 나눈 게 2x x 행렬인데, 자 3으로 나눠봅시다. 3으로 나누니까 3분의 4,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5, 그 다음에 3으로 나눠서 얘는 3분의 6이라고 씁시다. 자,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얘네를 다 더해 주시면은 3분의로 통분해서 4 더하기 1 마이너스 5 더하기 6이네. 그럼 만나서 5랑 5 없어지고 3분의 6, 정답은 2가 나오겠다. 괜찮죠? 자, 2a-b 주어졌고 a-3b 주어졌고요. a-b의 모든 성분의 합 구하래. 그럼 a,b를 행렬 a,b를요 미지수처럼 보시면 식 두 개 주어져 있으니까 바로 연립 방정식 가시면 되겠지. 자, 어떻게 연립을 해볼까요? 자, 요 뒤에 있는 식에다가 2배씩 해가지고 2a-6b를 구한 다음에 그러면은 6, 8, 마이너스 2, 28 거기에다가 요 앞에 있는 식을 빼봅시다. 두 식을 빼봅시다. 자, 그럼 요 녀석에다가 뒤에 있는 얘를 빼주면은 11에다가 6 빼서 5, 3에다가 8 빼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2 빼니까 0이고 8에다가 28 빼서 마이너스 20. 얘가 누구냐? 2a 없어지고 마이너스 b에다가 마이너스 6b를 뺀 5b가 나오겠네. 5로 나눠주면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다시 써볼까요? b는요 1 마이너스 1 0이랑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겠다. a도 구해볼까? a는요 자 여기다가 대입합시다. a는 요 녀석에다가 누구를? 마이너스 3b 이항시켜서 플러스 3b 해주면 되겠네. 그럼 3b가 누구야? 요 녀석 3배한 요 녀석 3배한 3 마이너스 3 0 마이너스 12. 오케이? 자, 요거 더해 줍시다. 두 개 더하니까 얘는 6 1 마이너스 2. 그래서 a 성분은요 행렬 a는요 6 1 마이너스 1 2가 나오고 두 개 a에다가 b를 빼니까 두 개를 빼니까 그럼 얘를 구할 수도 있는데요. 어차피 모든 성분의 합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럼 a 성분의 합 먼저 구해봐. a 성분의 합 얼마야? 8이지. b 성분의 합은 얼마예요? 0입니다. b 성분의 합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4죠. 그냥 성분의 합 각각 구한 다음에 두 개 빼주셔도 돼요. 그럼 정답은 얼마? 12가 나오겠지. 물론 실제로 a-b 행렬을 구해주셔도 되고요. 자, 구해볼까? 6에다가 1 빼서 5, 1에다가 마이너스 1 빼서 2, 마이너스 1에다가 0 빼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4 빼서 6. 오케이? 이렇게 다 더해도 정답은 똑같이 12가 나오겠다. 자, 그 다음 행렬에 곱셈 들어가는데, 자, 곱셈부터 이제 조금 생소할 겁니다. 행렬의 곱셈 방법이 조금 특이하거든. 자, 행렬의 곱셈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돼요. 곱셈이 답니다. 덧셈 뺄셈은 나와봤자 그냥 주는 보너스 문제로 나오고, 곱셈에서 이제 조금 그나마 어렵게 나올 거예요. 그마저도 쉽지만. 자, 두 행렬 AB를 곱한 AB 행렬은요, A의 열의 개수랑 B의 행의 개수가 같을 때, 그러니까 A가 만약에 몇 곱하기 몇? M 곱하기 밑에다가 씁시다. A 곱하기 B 행렬의 곱은요, 자, A가 M 곱하기 N 행렬이라고 하고 얘가 N 곱하기 L 행렬이라 그랬을 때 요 A 행렬의 열과 B 행렬의 행,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과 앞에 있는 것, 요 두 녀석이 같아야 곱셈이 일단 정의될 수 있고, 그럼 결과는 어떤 행렬이 나오냐? A, B 행렬은 어떤 몇 곱하기 몇 행렬이 나올 거냐? 이 N이랑 N이 같죠? 그럼 얘네들 만나서 없어지고 남은 M 곱하기 L이라는 행렬로 나옵니다. 결과는 이 M by L 행렬로 나오더라. 일단은 첫 번째 행렬이 곱셈이 정의되기 위해서는 요 가운데 붙어 있는 첫 번째 행렬의 열과 뒤에 행이 같아야 정의가 될 수 있고, 자, 그랬을 때는 요 두 녀석 만나 사라지고 남은 M by L 행렬이 결과로 나올 거다. 자, 곱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가세요. 2x2, 2x2 행렬이랑 2x2 행렬 곱하니까 2랑 2 만나서 없어지고 결과도 2x2 행렬 나오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행렬을 어떻게 곱하냐면, 자, 말 그대로 행렬이죠. 첫 번째 행렬에 행이랑요, 두 번째 행렬에
첫 번째 행렬의 행이랑요 두 번째 행렬의 열을 곱하는 거야. 오케이? 순서대로 첫 번째 행렬의 행과 두 번째 행렬의 열을 곱하자. 그러면은 각각 대응하는 성분끼리 a랑 x 곱한 ax, b랑 y 곱한 by 두 개를 합쳐준 게 이제 새로운 곱했을 때 나오는 행렬의 1,1 성분이 나오고, 자, 그 다음 첫 번째 행렬의 1행과 두 번째 행렬의 2열을 곱해 1행 2열을 곱하면은 1,2 성분 나오는 겁니다. 순서대로 a랑 u 곱하고 b랑 v 곱해서 더해주면 얘가 1,2 성분. 자, 앞에 있는 행렬의 2행, 뒤에 있는 행렬의 1열, 2행 1열을 곱하면은 얘가 2,1 성분 나와요. 마지막 2행 2열 성분끼리 곱하면은 2 곱하기 2 성분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행렬의 곱셈을 정의를 할 건데, 뭐 이렇게 연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본 적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해 주시면 돼요. 일단 교과서 문제 가지고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얘는 1 곱하기 2행렬이고 2 곱하기 2행렬이야. 만나 없어지고 결과는 몇 곱하기 몇 행렬? 1 곱하기 2행렬이 나오겠죠. 오케이? 1 곱하기 2행렬이 나올 거다. 자, 가봅시다. 1열 곱해가지고 1, 3은 3, 3에다가 2에다가 마이너스 곱해서 마이너스 8 두 개 합치니까 마이너스 5가 1,1 새로운 성분. 자, 1행 2열 곱해볼게요. 1이랑 마이너스 3 곱해서 마이너스 3에 2랑 5 곱해서 11 더하니까 얘는 7. 오케이? 정답 마이너스 5, 7 1/2 행렬 나오겠다. 자, 얘는요 2 곱하기 2행렬에 2 곱하기 1행렬을 곱했네. 그럼 2랑 2 만나서 없어지고 결과는 뭐가 나오겠어? 2 곱하기 1행렬 나올 거예요. 2 곱하기 1행렬. 자, 가봅시다. 1행 1열 곱해서 2에다가 12 더해 14. 암산 가능하죠? 자, 2행 1열 곱하니까 마이너스 4에다가 15에서 11. 오케이? 자, 정답 14, 11 2/1 행렬 나올 거다. 자, 2/2, 2/2 그러면은 얘는 이 없어져도 2/2 정사각 행렬 나오네요. 자, 그럼 가봅시다. 자, 1행 1열 곱하니까 0에다가 마이너스 24. 그다음 1행 2열 곱하니까 0에다가 플러스 12. 2행 1열 곱하니까 1에다가 4 더해서 5. 2행 2열 곱하니까 5에다가 마이너스 2, 3. 괜찮나요? 자, 이렇게 이제 끝까지 계산을 해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행렬 곱셈 성질이라고 해서 이제 곱셈에 대한 성질 몇 개 나오는데, 자, 거듭 제곱 똑같은 a 행렬을요 두 번 곱하면 a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요. 거기에 a 하나 더 곱했어. 그럼 총 몇 개야? 3개니까 3제곱. n개 하나 더 곱해서 n 플러스 1제곱. 당연하죠. 지수법칙 똑같이 가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행렬 곱셈에 대한 성질, 얘가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1번 행렬 곱셈 중에 가장 특이한 성질이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안 한다? 교환법칙이 성립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다가 뒤에 이제 성질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때 이것 때문에 이제 제일 많이 헷갈릴 거고 실수하실 거야.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교환법칙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따지는지 보여드릴 테니까 일단은 요게 이제 별표 꼭 쳐 놓으시고,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으로 만약에 a, b 행렬을 제곱한다 그랬을 때 a 플러스 b, 요 행렬을 a 플러스 b를 제곱한다 그랬을 때 이거 이제 잘 들으세요. a 플러스 b를 제곱하면은, 자, a 플러스 b라는 녀석을 몇 번? 2번 곱한 거예요. 괜찮나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거는 요거죠.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맞아 틀려? 요거 틀려요. 왜 그러냐? 자, a 플러스 b랑 a 플러스 b를 곱하면은 행렬은 곱하는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b라는 녀석 기준으로 해서 a를 왼쪽에서 곱하면은 ab가 될 거고, b라는 녀석 기준 a를 오른쪽에서 곱하면은 ba가 될 거야. 이 ab랑 ba는 서로 다른 녀석이거든. 교환법칙이 성립 안 하기 때문에 얘네 둘은 다른 녀석으로 봐주셔야 돼.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곱해야 되냐? 자, a를요 이렇게 분배시킬 때 지금 a 플러스 b보다 a가 왼쪽에 있죠? a랑 a를 곱해서 얘는 a 제곱까지는 괜찮아. 자, 그 다음 a랑 b를 곱하는데 a가 왼쪽에서 곱해져요. 따라서 플러스 ab가 되고요. 그 다음 이번엔 b를 분배시켜 봅시다. b를 분배시키는데 b를 a 곱해. b가 어디에 있어? 왼쪽에 있죠. a가 오른쪽에 있고, 따라서 이렇게 곱하면 얘가 ba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b랑 b를 곱하니까 얘는 그냥 b제곱. b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다가 b를 곱하든 아니면은 오른쪽에다가 b를 곱하든 똑같이 b 두 개 곱해진 b제곱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a 플러스 b를 a 플러스 b의 제곱을 전개시켜 라고 하면은 위에 있는 녀석 아니에요. 정답 아니고 밑에 있는 녀석이 정답이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좀 생소할 수 있겠죠. 근데 행렬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교환법칙이 성립 안 한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 결합법칙은 성립합니다. 우리 알고 있는 대로 똑같이 앞에 있는 거 두 개 먼저 곱하나 뒤에 있는 두 개 먼저 곱하나 이거는 똑같이 성립합니다. 알고 있는 대로 가시면 되고, 분배법칙 이거 잘 보세요. b 플러스 c에 a가 왼쪽에 있지. 그럼 왼쪽에다가 곱해서 ab 플러스 ac인 거야. ab 플러스 ac. 만약에 a가 b 플러스 c 왼쪽에 이렇게 곱해졌다. 그럼 얘는 결과가 어떻게 될까? b a 플러스 c a인 거예요. 둘은 결과가 다른 겁니다. 오케이? 다른 거. 얘도 마찬가지 a 플러스 b에다가 c를 곱한데, 근데 c가 어디에 있어? 오른쪽에 있죠? 따라 전개시켰을 때 a, c, b, c가 정답. 그래서 곱하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 단위 행렬. 자, 단위 행렬은 일단은 정사각 행렬이어야 되고요. 2x2 정사각 행렬 한번 생각해 볼까? 2x2 정사각 행렬에서 단위 행렬은요, 요 가운데 대각선에 있는 요 녀석들의 성분이 전부 다 1인 녀석들을 단위 행렬이라고 불러요. 나머지는 전부 다 0인. 이 단위 행렬을 기호로 2라고 쓸 거고, 단위 행렬의 성질은요, 단위 행렬은 제곱해도 얼마? 단위 행렬이다. 몇 제곱해도 단위 행렬을 100제곱, 1000제곱, 만제곱을 해도 얘는 단위 행렬이다. 이 단위 행렬은 우리 곱셈 연산에서 뭐 1 같은 녀석으로 생각해 주면 돼. 예를 들어서 1 제곱해도 1이죠. 1을 100제곱해도 1이죠. 뭐 3에다가 1 곱해도 1은 생략 가능해서 3이죠. 단위 행렬도 똑같습니다. a라는 녀석에다가 단위 행렬 2를 곱해도요, 얘는 a라는 행렬이 그대로 나오고요. 또 이 2는요, 생략 가능해서 a라고 그냥 a만 써줘도 돼. 오케이? 단위 행렬은 곱셈 연산에서의 항등원, 일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은 조금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단위 행렬에 한해서는 a이나 2a 교환 법칙이 성립하겠죠. 왜? 단위 행렬을 곱해도 a 자기 자신 나온다 그랬잖아. 왼쪽에서 곱하나 오른쪽에서 곱하나 결과는 똑같이 a로 같을 겁니다. 그리고 단위 행렬은 몇 번을 거듭 제곱해도 결과는 단위 행렬 나올 거다. 자, 켈리 해밀턴 이 녀석은 뒤에 문제 나오면 이제 한번 보는 걸로 하고 외워주시면 돼요. 요거는 일단은 암기라고 써놓고 갑시다. 이게 이제 이번에 바뀐 교육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다룰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외워놓고 교과서나 이제 저희가 푸는 부교재 거기에 이제 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으면은 조금 더 제가 깊게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곱셈 한번 가봅시다.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인수분해 안 되니까 일단은 근각의 관계로 알파 플러스 베타는 5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일단 마이너스 2로 잡고 갑시다. 자, 이 녀석 성분의 합을 구하라네요. 자, 그럼 곱해 봅시다. 자, 이렇게 1행 1열 곱하니까 마이너스 알파 베타의 0. 오케이. 1행 2열 곱하니까 0이랑 0 곱해서 0 나오네. 자, 그 다음에 2행 1열 곱하니까 베타 제곱,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2행 1열 곱하니까 0에다가 마이너스 알파 베타. 자, 구해봅시다. 마이너스 알파 베타는요, 요 녀석 부호 바꿔서 2 나오고 얘도 2 나오겠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2행 1열. 자, 제곱의 합 어떻게 구해요? 요 녀석 제곱한 다음에 곱한 거를 몇 개? 2개 빼주면 되겠네. 29가 나오겠다. 모든 성분의 합 33이 정답. 곱셈만 할 줄 아시면은 그냥 차근차근 곱셈 쭉 해보시면서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도 이제 직접 다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문제들도 직접 한번 다 곱셈 연산해 보세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행렬 곱셈의 변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얘도 분배법칙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A라는 2차 정사각 행렬에 AB 2x1 행렬을 곱했는데요. CD 2x1 행렬을 곱했는데 마지막 물어보는 게 뭐야? AB에다가 3배 했고요. CD에다가 2배 했지. 그럼 여기에다가 첫 번째 식에다가 일단은 3배씩 해봅시다.
3a 곱하기 a b인데요. 이 3을요 요 안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쓸 수 있어? 얘를 3a 3b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건 얼마 될까요? 상수배 3배 한 거니까 3, 9라는 2바이 원행렬 바뀌겠죠? 다음 또 a에다가 cd를 몇 배 해볼까? 2배 해보자. 2c, 2d. 그러면은 요 녀석도 8이랑 마이너스 4 이렇게 정리되겠네. 자, 그럼 이제 두 개씩을 어떻게 해주면은 더해주면은 a로 묶이고 그럼 남는 게 누구누구? 3a, 3b에 누구누구 더한 2c, 2d 더한 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요 형태가 나올 거다. 그대로 더해봅시다. 39에다가 8, 4 더하, 8 마이너스 4 더하니까 대응하는 성분끼리 11, 5가 정답 나오겠네요. 11, 5, 2x1 정사각이 아니고 2x 원행렬. 정답은 2번. 나머지도 이런 식으로 몇 배 할지 몇 배 할지 해서 두 개 더해주면은 바로 정답이 나오겠죠. 자, 행렬의 거듭제곱 이것도 닥치고 계산 가봅시다. a 행렬을 제곱해서 단위 행렬이래. 그럼 a, 2, 마이너스 3, b 처음에는 이렇게 두 개 써놓고 가세요. a랑 2, 마이너스 3, b 나중에 익숙해지면은 바로 이 1행 1열 곱해가지고 a제곱 마이너스 6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 자, 일단 차근차근 구해봅시다. 자, 1행 1열 곱해서 얘는 a제곱 마이너스 6 1행 2열 곱해서 2a의 2b 2a 플러스 2b. 오케이. 다음 2행 1열 곱하니까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b. 그 다음에 2행 2열 곱하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b제곱. 자, 그럼 얘가 단위행렬이랑 같아야 되는데 요 a제곱이 단위행렬 2랑 같아야 되는데 1, 0, 0, 1 얘랑 같아야 된대요.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6이니까 a제곱은 7이 나올 거고요. 다음 얘 0 나오고 얘 0 나와야 되죠. 그럼 따라서 ab는 무슨 관계? ab는 반수관계. 부호가 반대로 나와야겠네. 자, 그래서 2x2 성분 2 곱하기 2 성분도 비교해봤더니 b제곱이 얼마 나와? 7 나와. 그럼 a도 b도 둘 다 뿔마 루트 7 나오는데 a가 만약에 플러스 루트 7이라고 하면은 b는 얼마? 마이너스 루트 7 나오면 되겠죠. 왜? 반수관계니까. a가 마이너스 루트 7 나오면은 b는 플러스 루트 7 나오면 되는 거고. 근데 어차피 문제에서는 곱한 값을 물어보기 때문에 둘 다 똑같이 마이너스 7이 정답 나오겠네요. 곱셈 할 줄 아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계산으로 쭉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얘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케일리 해밀턴 이용하면 조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2차식 나오면 케일리 해밀턴 쓰면 돼. 행렬식 A를 포함한 행렬식이 갑자기 2차식이 튀어나왔다. 그러면 이제 케일리 해밀턴 쓰는 거예요. 자, 한번 보고 갈까요? 자, 2차 A제곱에 마이너스 A 플러스 D의 A 1차 함계수 기억하세요. 마이너스 A 플러스 D 상수항은 AD 마이너스 BC 대각선으로 AD 마이너스 BC가 상수항 그러니까 단위행렬의 개수가 나오는 거지. 자, 그럼 가봅시다. 자, 이거 가지고 A제곱에 자 마이너스 A 플러스 D니까 A 더하기 2의 A 그 다음에 AD 마이너스 BC 해주면은 플러스에 2A 마이너스 AD 마이너스 BC니까 2A 마이너스 B의 단위행렬은 0이다. 오케이? 얘가 이제 1이고 얘가 이제 마이너스 4면 되겠죠? A는 마이너스 1, A가 마이너스 1, B는 2가 정답. 두 개 더해주면 정답. 물론 요 A를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 제곱해서 대입해도 정답은 나와. 근데 이렇게 2차식 출문할 때는 A 성분 주어져놓고 2차식 갑자기 튀어나오면은 바로 케일리 해밀턴 정리해서 가도 괜찮다. 자, 곱셈 성질 교환 법칙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까 얘기했었죠. A-B의 제곱은요. 한번 더 해봅시다. A-B의 제곱은 A-B를 두 번 곱하라는 거니까 얘를 전개해볼게. A제곱에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랑 A 곱해서 마이너스 BA 마이너스 B랑 마이너스 B 곱해서 플러스 B 제곱
이 정답. 얘가 이제 맞게 나열된 거죠. 전개시킨 거죠. 자, 그럼 봐. a 플러스 b를 제곱했더니 얘가 성립한대요. 이게 무슨 소릴까? 원래 a 플러스 b를 제곱하면은 a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a 더하기 플러스 b 제곱이거든. 그죠? 얘가 이제 맞게 전개를 시킨 건데 얘가 됐대요. 그러면은 똑같은 건 보지 말고 얘랑 얘가 같다는 거잖아. 2ab 이퀄 ab 플러스 ba가 같다는 거잖아. 그럼 ab 두 개에다가 하나 빼니까 사라지고 ab가 ba랑 같구나. 다시 말해 뭐가 성립하는구나?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구나. 오케이?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뜻이겠구나 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행렬곱셈이 특이한 이유가 뭐였어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특이하다 그랬지. 그럼 얘를 거꾸로 얘기하면은 얘를 전개시켰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그냥 곱셈 공식이 나와버렸네? 그러면은 이건 무슨 소리야? 반대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소리야. 오케이? 좀 직관적으로 이해될까요? 얘를 전개했는데 얘가 아니고 얘가 된다고 내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이 나온다고? 그럼 이 녀석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녀석이구나로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가봅시다. 교환 법칙 성립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자, 가봅시다. AB 한번 곱해보고요. BA 한번 곱해볼게요. 좀 쉽게 푸는 이런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계산이 많습니다. 자, AB 곱해볼게. 1행 1열 곱하니까 1에다가 x, 1 플러스 x. 자, 1행 2열 곱하니까 2에다가 y, 2 플러스 y. 그 다음 2행 1열 곱하니까 1 플러스 2x, 2행 2열 곱하니까 2 플러스 2y. 자, 이번에는 순서 바꿔서 BA를 곱할 거예요. 그러니까 1, 2xy에 1, 1, 1, 2 이렇게 곱할 거예요. 1행 1열 곱하니까 얼마야? 자, 쟤는 1에다가 2 더해 3이죠. 1행 2열 곱하니까 1에다가 4 더해서 5 나오죠. 그 다음에 2행 1열 곱하니까 x 플러스 y. 그 다음 2행 2열 곱하니까 쟤는 x 플러스 2y. 갑시다. 얘가 3이랑 같아. x는 얼마? 2. 얘가 5랑 같아. y는 얼마? y는 3. 확인해보면 x에 2 대입해서 얘 5 나오네요. x에 2, y에 3 대입해서 얘도 5 나오죠. y에 3 대입한 3이 6 더해서 8 나오죠. 얘는 2에다가 3이 6 해서 얘도 8 나오죠. 오케이? 그래서 A, B, BA 교환 법칙 성립하는구나. 그냥 닥치고 계산으로 가주면 됩니다. 자, 단위 행렬은 무성립? 교환 법칙 성립. 따라서 이 녀석 내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 그대로 갈 수 있어 없어? 갈 수 있어. 따라서 A 세제곱 플러스 단위 행렬 요 녀석의 모든 성분의 합 구하시면 돼요. A 3번 직접 곱할 수 있겠죠? 곱해봅시다. A 제곱 먼저 곱해볼게. 자, 마이너스 1, 1, 0이랑 2 이렇게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1, 1, 0이랑 2. 자, 곱해봅시다. 자, 1행 1열 곱하니까 1에다가 0, 1. 자, 1행 2열 곱하니까 마이너스 1에 2, 1. 2행 1열 곱하니까 0에다가 0에서 0. 2행 2열 곱하니까 0에다가 4.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누구를 더? 마이너스 1, 1, 0이라는 A를 하나 더 곱하는 거야. 얘가 이제 A 세제곱인 거죠. 자, A 세제곱 구해봅시다. 자, 1행 1열 곱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1 나오네요. 자, 그리고요 1행 2열 곱하니까 1에다가 2 더해서 3 나오네요. 자, 그리고 2행 1열 곱하니까 0에다가 0. 다음 2행 2열 곱하니까 얘는 0에다가 8. 오케이? 그래서 요 녀석이 A 세제곱 나올 거고 요게 누구 더해? 단위 행렬 1001 더해. 모든 성분의 합은요 각각 따로 구해봅시다. 자, 11에다가 마이너스 1, 10에다가 얼마? 2를 더해주니까 정답은 12가 정답 나오겠네. 물론 이제 이렇게 두 개를 먼저 합쳐준 다음에 그 다음에 0, 3, 0, 9 맞아. 이렇게 이제 더한 다음에 모든 성분의 합 구해도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죠. 각각 성분의 합 구한 다음에 더하고 빼도 정답 나오더라. 자, a n제곱의 추정. 얘도 거듭제곱, 우리 복소수 같은 데서도 거듭제곱 많이 봤죠? 그냥 나올 때까지 하는 거야. 자, a 제곱 구해봅시다. 자, 좀 익숙해지셨으면 바로 가볼게요. 여기에서 1행 1열 곱해봐. 1에다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1행 2열 곱하니까 마이너스 1에 플러스 2에서 플러스 1. 오케이?
괜찮나요? 2행 1열 곱하니까 3에다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그 다음 2행 2열에서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이게 되실 때까지 연습해주세요. 예, 거듭 제곱할 때 굳이 이제 뭐 2번 써도 되는데 2번 써서 곱해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바로 여기에서 갈 수 있게. 자, A 다음에 이제 A 제곱 구했고요. A 제곱 다음에 누구 구할까요? A 세제곱 구할까요? 그것보다는 바로 제곱해서 4제곱 구하는 게 더 빠릅니다. 오케이? 자, 1행 1열 곱하니까요. 1행 1열 1행 1열 곱해서 4에다가 마이너스 3 그러면은 1. 1행 2열 곱해서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1 맞죠? 자, 2행 1열 곱하면은요 2행 1열을 곱하니까 6에다가 27 33 이렇게 커지니? 자, 2행 2열 곱하면은요 2행 2열 곱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3에다가 99 81 그럼 78 나오네요. 너무 복잡해진다. 출제의도가 이게 아니었나 본데요. 그죠? 이렇게 더해보면은 지금 정답이 안 나올 것 같고 계산을 잘못했나? 잠시만요. 계산은 잘못된 게 아닌 것 같고 자 지금 아까 앞에서 자, 켈리 해밀턴 말씀드렸었죠. 그죠? 켈리 해밀턴 2차식 나오면은 이제 우리가 켈리 해밀턴 일단은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요 녀석도요 일단은 뭐 10차식이긴 하지만 차수가 좀 2차 이상이잖아. 일단 요 A 가지고 우리가 꺼낼 수 있는 켈리 해밀턴식을 하나 쓰고 갑시다. 자, a제곱에 마이너스 a 플러스 d 하니까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a 그 다음에 ad 마이너스 bc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3을 빼 얼마야? 플러스 2 나오네. 는 0. 아 그러면 케일리 해밀턴 가지고 2차식 하나 구해봤더니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는 0. 이거 많이 이제 봤던 녀석이죠? 요 양변에다가 누구 곱해주면은 a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단위 행렬을 곱해주면은 요 식에다가 얘만 나가지고 이제 누구로 바뀌어? a 세제곱 마이너스 단위 행렬은 0이다 라는 식이 나오겠네요. 따라서 a 세제곱이 누구? a 세제곱이 단위 행렬 이구나로 가면은 되겠다. 네, 아무리 봐도 지금 4제곱 계산 잘못한 것 같거든요. 잠시만. 네, 어쩐지 계산이 잘못됐네요. 예, 얘가 마이너스 9가 아니고요 4가 나와야 됩니다. 4가. 예. 자 그럼 다시 한번 가볼게요. a 4제곱도 구해볼게. 자 1행 1열 곱하니까 마이너스 2제곱 4에다가 마이너스 3 플러스 1 나오고 그 다음에 1행 2열 곱하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4에서 마이너스 2에다가 4를 더해서 예, 죄송합니다. 얘가 4가 아니고 1이에요, 1. 예. 계산하면서 계속 이상했던 게, 예. 자, 일단은 끝까지 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이 녀석 한번 전개해 볼게요. 자, 이렇게 곱하니까 4에다가 마이너스 3에서 1. 이렇게 곱하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1 더해서 마이너스 1. 이렇게 곱하니까 6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죠? 6에다가 마이너스 3 플러스 3. 이렇게 곱하니까 마이너스 3에다가 1에서 마이너스 2. 자, 여기까지 오면은, 그러니까 계속 계산이 왜 잘못됐는지 제가 미리 알았냐면 a 세제곱은 단위 행렬 나와야 되잖아. 그럼 보세요. a에서 제곱하고 a 4제곱까지 왔을 때 지금 요 a랑 a 4제곱 관계 보이세요? 지금 a가 1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2 a 4제곱도 1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2 둘이 어때요? 똑같죠? 똑같으면은 a에서 a 4제곱 갈 때 누구 곱해야 되는 거니까 a 세제곱 곱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어요. a 세제곱 얼마구나? 단위 행렬 2 나오는구나. 오케이? 이렇게 갈 수 있겠더라. 그래서 이 녀석이랑 똑같이 나왔는데 계속 다르게 나와가지고 계산이 잘못됐던 거죠. 그러니까 요거 마지막 거 구하는데 이렇게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2제곱해서 1 나와야 되는 건데 계속 계산을 잘못했었네요. 자 그럼 단위 행렬 일단은 세제곱했을 때 단위 행렬인 거 아니까 이 녀석 단위 행렬로 바꿔봐. 그럼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단위 행렬 얘가 만나서 얼마? 0행렬 사라지네요. 그 다음 a의 4제곱부터는요 지금 주기가 3이니까 어떻게 되겠어? a의 4제곱부터 다시 반복되겠지. 그러니까 a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단위 행렬 요게요
요게 그 다음에 또 a의 4제곱이 곧 a랑 같을 거니까 또 반복될 거다. 점점점. 그러니까 요 녀석이 총 한 10개 있어요. 몇 묶음에? 요 3개 양이 3개씩 3묶음에 마지막에 a의 10제곱 하나 남겠네. 자, 그럼 요 녀석은 얼마고? 얘는 영행열 사라지고요. a의 10제곱이 정답인데 a의 10제곱은 3제곱씩 또 나눠봐. 그럼 누구랑 같아? a의 1제곱이랑 같겠네요. 정답은 3번. 가주면 되겠다. 자, 일단은 요거 그냥 제곱해서 가셔도 돼요. 제가 중간에 계산 실수해가지고 그런 건데 켈리 밀턴 안 쓰고 그냥 제곱해서 가시는 게 일단은 기본 풀입니다. 정석적인 풀이에요. 거듭 제곱 실수 없이 일단은 쭉 제곱해서 가주시면 되고 밑에도 쭉 거듭 제곱, 얘도 거듭 제곱, 얘도 거듭 제곱. 계속 거듭 제곱 해서 가시는 게 맞아요. 켈리 해밀턴은 2차식 나왔을 때 일단은 떠올려 주시고 일단은 요 녀석 켈리 해밀턴을 푸는 거는 보류하는 걸로 합시다. 거듭 제곱 열심히 연습해 주시고, 자, 곱셈에 대한 여러 가지 성질. 요런 문제가 이제 좀 재밌어요. 요런 문제들이. 자, AB가 2차 정사각형렬일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 자, 얘가 이제 참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 거냐면, 원래 AB 제곱은요, AB라는 괄호를 2개 곱한 거니까 이렇게 돼. 그럼 순서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럼 AB에다가 AB 곱했으니까 얘는 AB인 거야. 이거 함부로 이렇게 A제곱 B제곱 바꾸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앞에 가정이 AB랑 BA가 같다라고 놨으니까 그럼 BA를 누구로 바꿀 수 있겠어? AB로 자리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양 끝에 AB 하나씩 있었으니까 A제곱 B제곱으로 정리가 가능하겠네. 기억 정답. 자, 니은 봅시다. A-B의 제곱이 0이면은 A-B의 제곱이 0이면은 제곱해서 0 나오면은 요 안에 있는 것도 0이어야 되냐? 라는 소리인데요. 이거는 일단은 땡이에요. 되게 대표적인 발레인데요. 자, 어떤 행렬을 제곱해가지고 0이래. 그렇다고 해서 A라는 행렬이 0 행렬일까? 는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이거 꼭 써놓으세요. 써놓으시고 발레는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개 있어요. 직접 만들어 보셔도 되는데 대표적으로 뭐 0100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이거 제곱하면 어떻게 돼? 0100 0100 제곱하면은 요래 곱해서 0 나오고 요래 곱해서 0 나오고 0 나오고 0 나오고 얘 0행렬 나오지. 근데 제곱이 0행렬이라고 해서 요 A행렬이 지금 0이야? 0행렬은 아니야. 제곱해서 0행렬이다. A도 0이다. 요거는 대표적인 이제 행렬에서 나오는 발레다. 따라서 얘가 0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A, B는 다를 수도 있다. 니은땡. 자, 디귿 재밌죠? A제곱 A 5제곱이 같대. 그럼 알 수 있는 거 몇 제곱 곱해야 돼? A 세제곱 곱해야 돼. A 세제곱 곱하는데 얘가 이제 그대로 같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A 세제곱이 단위 행렬이다. 오케이? 그럼 A 세제곱도 단위 행렬, A 제곱도 단위 행렬. 그러면은 여기에서 A 세제곱은 A 제곱이랑 같겠네. 그럼 A 세제곱이 A 제곱이랑 같으니까 얘도 마찬가지 얼마 곱해서 A를 곱해서 A 세제곱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둘이 같으니까 A가 곧 누구? 단위 행렬이겠다. 디귿도 정답. 정답은 기억 디귿. 누구를 곱했는지 둘이 같다 그랬을 때 누구를 곱했는지 잘 보시고 A를 몇 제곱 곱했는지 보시고 요 녀석이 단위 행렬 이내로 가주면은 식이 계속 하나씩 나오죠. 자, 이것도 봅시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보라는데 자, 재밌어요? 기억 보세요. 지금 A, B, BA 두 녀석을 만들어 볼 건데요. 행렬은요 왼쪽에서 곱하냐 오른쪽에서 곱하냐 곱하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 그래서 A, B를 만들어 보고 싶으면은요 요 기억식에다가 자, 어느 방향에서? 오른쪽 방향에서 첫 번째 오른쪽 방향에서 B를 한번 곱해 보는 거야. 그럼 식이 어떻게 될까? 식이 A 오른쪽에 B가 하나 곱해지고 우변은요 2B 제곱에 B 하나 더 곱해서 세제곱 나오겠죠? 자, 이번엔 두 번째 B를요 어디에서? 왼쪽에서 한번 곱해 볼게요. A 왼쪽에서 B를 곱하니까 BA가 2B 제곱에 B 곱해서 2B 세제곱 나오겠죠? 따라서 2B 세제곱, 2B 세제곱 얘 둘이 같으니까 A, B랑 BA도 어떻겠구나? 같겠구나. 오케이?
그래서 왼쪽에서 한번 오른쪽에서 한번 곱해 보는 거죠. 자, 니은 AB 곱해서 0이다 라고 하면은 AB 곱해서 0이다, 얘가 0이라고 해가지고 BA도 0이다는 모르는 거지. 이거를 어떻게 볼까요? 자, 이것도 이제 실수 성질에서 비슷한 게 뭐냐면, 우리 실수 AB 곱해서 0이면은 A가 0 또는 B가 0이죠. 그렇다고 해서 AB 곱했을 때 0이야. 그럼 A는 영행열 또는 B는 영행열 맞을까요? 이것도 틀림 형제예요. 그래서 행렬의 곱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곱셈 연산들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의심을 품고 가야 돼. 일단은 그게 이제 기본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A가 0이거나 B가 0이면은 얘가 이제 성립하겠지만, 두 개 곱해서 0이라고 한들 A가 0이거나 B가 0인지는 모른다. 둘 다 0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 써놓으세요. A, B가 0이다 라고 했을 때 A는 0, B는 0.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거짓. 반례도 하나 들어볼까요? 0100이랑 뭐 하나 들어볼까? 0001? 아, 안되네. 마이너스 1 안되고, 얘를 예시를 좀 다시, 제일 간단한 예시 뭐 이런 거 있겠죠? 0100 뭐 1000. 얘를 A, 얘를 B로 잡으면은 이렇게 곱해서 0, 이렇게 곱해서 0, 이렇게 곱해서 0, 이렇게 곱해서 0. 둘 다 0이 아니어도 곱해서 영행열 나올 수 있다. 일단 얘는 그냥 교환 법칙 일반적으로 성립 안 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구할 수 있는 식은 우리가 뭐밖에 없어요. 왼쪽 오른쪽에서 이제 A 또는 B 곱해보자 그랬죠? 왼쪽에서 A를 곱해도 A제곱은 B가 나오고요. 또 오른쪽에서 B를 곱해도 ABA가 0이 나와요. 그럼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 같은 거는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 얘가 같다고 해서 지금 AB equal BA 교환 법칙이 성립하냐? 이거는 모르는 거지. 이런 질문하는 친구 있을 거예요. 왼쪽에서 A 하나씩 나눠주면 되잖아요 라고 하면은 A, B, BA인데, 자, 행렬 연산에서 나눗셈 가능할까요? 행렬 연산에서 나눗셈은 안 됩니다. 나눗셈 불가능해요. 그냥 이 상태에서 끝내야 돼. 그러니까 이 나눗셈이라는 녀석이 옛날에 역행렬 개념을 배울 때는 좀 얘기할 게 있었는데 역행렬이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나눗셈은 그냥 불가능하다로 가는 게 맞아. 나눗셈 연산은 불가능하다. 행렬 연산에서. 그래서 요 양변 A로 나누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식은 얘랑 얘가 같다까지만 증명 가능한 거고, 니은은 땡이죠. 자, 디귿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양변에 A 한번 곱하면은 A제곱 마이너스 AB 이퀄 A, 오른쪽에 A 곱하면은 A제곱 마이너스 BA 이퀄 A. 오케이? 그럼 나머지 다 똑같은데 얘네 둘만 이제 딱 자리 바뀌어 있는 거 보이죠? 따라서 요 두 식을 같다라고 연립하면은 AB 이퀄 BA 성립. 양변에 누구 곱해도? 양변에 B를 곱해도 되겠죠? 그럼 AB 마이너스 B제곱 이퀄 B, B 왼쪽에서 곱하면은 BA 마이너스 B제곱 이퀄 B. 오케이? 얘네 둘 같으니까 얘랑 얘도 같겠다. 디귿은 정답. 정답은 기억, 디귿 이렇게 나오겠다. 기억, 리은, 디귿이 그나마 문제에서 나오면은 제일 좀 난이도 있게 나올 수 있어요. 나머지는 그냥 다 계산이라서 해보시면 별거 없구나 느끼실 건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얘가 헷갈린다고? 교환 법칙이 성립 안 하기 때문에 행렬 연산은 특이한 거예요. 만약에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하면은 우리 알고 있는 그대로 가면 돼. 오케이? 교환 법칙 성립 안 하는 거, 요거 이제 주의 깊게 봐주시면서 참고짓을 따져주시면 됩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여러가지 기억, 리은, 디귿 참고짓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걸로 해서 제가 이제 자료를 준비해 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행렬인데, 행렬은 이제 어려운 거 없었죠? 제가 50분 정도 찍었는데, 행렬은 그냥 같이 문제 푸느라 그랬지 뭐 개념이 어렵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냥 행렬이라는 녀석이 이런 녀석이구나
이제 또 계산은 연산은 어떻게 되는구나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이거는 미리 좀 시작을 해 주시고요. 미리미리 좀 익숙해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로 강의 듣고 복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